시간 돌아가고 있어? 바닷가에 얼마 만에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도 영혼도 다 막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오늘의 주제는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법. 스티브 잡스가 이걸로 유명하죠. 조금 이따 스티브 잡스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프리젠테이션, 피칭, 발표, 이거의 유래는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갑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제 문제 같은 거 내놓고, 자, 이거 아는 사람, 대부분 없죠. 또 거기서 저 알아요 그러고 손 들면 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따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거 아는 사람 했을 때 다 잠잠하면 선생님이 결국 가만히 있어봐, 오늘 며칠이지? 오늘 6일. 야, 6번. 벌써 이제 그렇게 되면 한 26번 저 같은 애들은 막 심장이 막 배 밖으로 막 탈출하려고 막 미치는 거예요. 6번 몰라? 뒤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 16번 몰라? 뒤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 26번 또 와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약간 장난기가 있는 분들은 또 거기서 약간 이 엇박자를 줍니다. 다음은 24번 한번 일어나봐. 그러면 저는 나 오늘 진짜 운 좋다. 진짜 어렸을 때 행복이 그런 건데, 그만큼 뭔가 일어나서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내용이 내 얘기든 남의 얘기든 수학 문제든 국어 문제든 도덕책이든 간에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자기 PR 시대, 그 어떤 산업 분야에 가리지 않고 요즘은 대표이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양복도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이후로 삼성전자 이제 신종균 부회장도 갤럭시 신모델 출시할 때마다 미국까지 가서 직접 양복 저고리 벗고 셔츠 팔 걷어붙이고 직접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피칭이라고 하는데, 피칭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솔직히 뭔가 모르겠는 이런 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피칭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뭐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막 미용실 가서 머리 하고 오고 막 메이크업 하고 막 보톡스 맞고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 모를 하여튼 그 스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칭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흡인력이 있다는 건데, 신사임당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봤는데 의외로 쉽고 되게 편안하게 잘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성격이 약간 리셋주군도 있지만 또 숏템퍼드잖아요. 약간 다혈질적인 좀 측면을 가급적이면 잘 포장해서 한번 확 지를 때 지르고 또 이렇게 딱 감을 때 감고, 저는 이렇게 보통 피칭을 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런 거 있죠. 스티브 잡스급이면 모르겠는데, 뭐 백종원급이면 모르겠는데, 괜히 어설프게 알려지다가만 저 같은 사람이 대중을 휘어잡겠다고 막 약간 좀 불친절 마케팅처럼 건방지게 막 그랬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갖고 막 시계 보고 막 뭐 핸드폰 막 하고 이런 분이 생기는데, 또 그러면 또 괜히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적당한 요소에 MSG를 잘 뿌려야 되는데, 요리가 그렇잖아요. 일단 재료가 싱싱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거기다 MSG를 쳐도 맛이 나고 좋은 요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프레젠테이션과 어떤 피칭은 이게 또 글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신사임당도 저도 발표 불안이 심했었고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시키기 힘든 그런 캐릭터였는데, 지금은 그냥 남 앞에 서는 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진짜 발표 불안서부터 지금 남 앞에 PT하고 피칭하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까지 이제 스토리를 한번 공유해 보는 건데요. 이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남 앞에 서면 긴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남 앞에 나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잘하게 되는데, 우리같이 타고나기를 약간 좀 의기소침형, 발표 불안형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또 아주 세련된 스킬과 타고난 어떤 그런 말솜씨를 가진 분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좀 의기소침형인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예상 외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야, 이게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 좋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앞에서 이 피칭을 했는데 약속된 시간이 20분이었대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마윈의 어떤 피칭을 듣자마자 6분 만에 200억 정도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마윈이 어떤 발표를 했길래 6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느냐.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지만, 솔직히 마윈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저도 몇 번 봤는데,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뭐 인종을 떠나서 다른 IT 이런 CEO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강한 카리스마나 자신감 있는 그런 피칭이 아니고, 물론 동서양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근데 과연 어떤 매력으로 어필했을까? 마윈도 역시 노력형이라는 거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본인이 이제 원래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어떤 본인의 출신,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가 소프트뱅크의 회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교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남 앞에 서고 남한테 어떤 지식과 비전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약간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누가 봐도 완전 우량의 어떤 그런 이 품종에서 꽃을 피운 것보다 약간 저처럼 잡종이면서도 뭔가 약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약간 시들시들한 게 어느 날 꽃을 피웠을 때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피칭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요즘은 제가 늘 강조하는 스타트업의 어떤 창업자들, 기업체의 IR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칭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이 과외도 있대요. 저도 사실은 어떤 상장사 CEO 분을 개인 과외도 해본 적도 있고, 같이 녹화해가지고 보면서 이러이러한 점을 이제 포인트 레슨처럼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강의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은 UCLA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종신교수, 명예교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심리학계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이 메라비언이 펴낸 이제 논문을 봤는데,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이분이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라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언어적 요소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적 요소가 불과 7%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 93%는 뭘로 호감을 사느냐? 가장 큰 게 비언어적 요소였습니다. 뭐 비주얼부터 표정,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뭘 입었느냐, 그 다음에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이러고 있느냐, 아니면 팔짱을 꼈느냐, 이런 거부터 제스처, 내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비언어적 요소가 55%, 그 다음에 음성, 보통 이제 꿀성대, 네? 뭐 허니 보이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목소리의 어떤 톤이나 목소리 크기, 그 다음에 약간 억양, 이런 인토네이션, 집중을 잘 시키는 이런 높낮이가 아주 적당한 억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보통 교포들이 한국말 할 때 약간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단어를 생각하는 그런 약간 포즈도 집중력을 막 이렇게 고취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한국말 할 때 나 이렇게 해서 조사를 생략하고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주는 이런 화법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좋은 요소라고 보고요. 그래서 음성의 38%, 그 다음이 언어적 요소인데 이게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 잘하는 애들이 난 너무 부러워. 솔직히 말 잘하는 애들 보면 저게 제일 요즘 세상에 뛰어난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역발상으로, 그래 나에겐 12척의 배가 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처럼 나에겐 언어적 요소는 없지만 나머지 93%의 비언어적 그리고 음성의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언어적 요소가 불과 7%밖에 사람의 호감을 얻는데 끼치는 영향이 없더라. 이 메라비언 교수는 사일런 메시지라고 했어요. 침묵의 메시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물론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얘기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관계의 설정 상황이 있죠. 나는 스피커, 상대방은 어디언스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했을 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친구든 뭐 어려운 사람하고 또 식사 자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피드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상대방과 어떤 라포를 형성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요소가 있다고 본 거예요. 스타트업을 하려고 해도 보통 이제 창업자가 투자 심사역들 앞에서 이렇게 피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솔직히 사업 계획서는 뭐 누구나 열심히 만들면 되죠. 그것도 또 대행도 많아요. 요즘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심사역들이 딱 보면 이거 대행 맡겼구나, 아니면 이 사람 초짜네, 뭐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심사역들이 이제 당신 피칭 들을 것도 없으니까 가서 기다리셔, 우리가 투자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연락 줄게요, 이게 아니라 피칭하는 대표이사, CEO, 창업자의 어떤 이 스킬이나 애티튜드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 파도 소리 들리시죠? 제가 이제 저가
촬영 장비로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바람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현장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아직 혓바닥이 성장을 못했는지 커피가 그냥 쓰기만 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이런 데 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우소 나의 그 입맛에는 이 커피나 한약이나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사탕 하나만 갖다 줘.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투자 심사역들 앞에서 이제 피칭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언제 말씀드렸냐고요? 아, 그렇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사업계획서 이제 문서 자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 형식 자체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타고난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점수, 또 말투가 이제 저처럼 어눌하고 약간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고 약간 좀 뭔가 불안장애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리셋 증후군까지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고 불이익을 받지도 않아요. 과연 어떤 스킬이 창업자로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벤처 투자도 시드 투자는 뭐 엑셀러레이터부터 VC, 그 다음에 뭐 신기사, 신기술 사업금융,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운용사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손정희 회장이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아니, 마윈의 피칭을 6분 듣다가 알리바바 완전 초대박 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손정희 회장은 관상가 양반인지 아니면 무슨 마윈의 사주를 보고 이 사람 재운이 있어, 혹은 나하고 사대가 맞네 이건지, 과연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수많은 벤더, 고객, 잠재 고객,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을 만날 텐데, 그때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했듯이 비슷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또 전달 방식이 아주 세련되거나 뭐 연습을 많이 하고 기계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사람을 설득할 만한 어떤 흡인력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은 피칭 잘하네, 야 너 어디 뭐 학원 같은 데 다니는 데 있니? 보면 약간 세련되지 않고 뭔가 거칠고 좀 약간 언이븐하다고 그러죠.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고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뭔가 네 얘기는 잘 듣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들으니까. 근데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 좋은 재료에다가 아예 그냥 많은 MSG가 아니라 약간 한두 가지 그 감칠맛을 주는 양념을 칠 수 있는 사례가 뭔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저한테 상장사 CEO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이제 창업 준비하는 어떤 그 창업가들이나, 나 좀 있잖아,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좀 가르쳐줘. 나 까만 티 입고 올게. 까만 티셔츠 10개 샀어. 아니 여러분, 머리 반삭하고 금태 안경 쓰고 검은색 터틀넥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 됩니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해도 프리젠테이션, 피칭하면 파워포인트로 자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도구, 도형, 뭐 천천히 커지는 것부터 별의별 이제 효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화려하게 스킬을 마련하려고 막 어디서 날라와서 붙고 막 그래프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막 이게 막 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의 첫 장을 연 게 스티브 잡스인데,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데 연사로 가서 뭐 제가 강의도 하고 패널 토론도 참여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디언스로 가서 청중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이제 하면, 보통 정부 행사 있죠. 뭐 통계청, 지식경제부, 그 다음에 뭐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하는 경제 전망이나 PT 같은 데 가면 아직도 파워포인트에 빽빽하게 그래야 뭔가 일을 한 것 같거든. 이게 허술하면 저 뭐야 일을 하다 말았는데, 아직도 약간 기준이 다른데, 이 IT는 스티브 잡스가 새 장을 여는 게, 아이폰 처음 출시할 때 저 같으면 아이폰 장점, 걸어가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된다, 아이튠즈라고 뭐 호환된다, 뭐 카메라가 뭐 되고 쫙 되고, 단점 한 2개 계속 막 얘기할 텐데,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지를 딱 주고 사람들이 저게 뭐지? 뒷페이지를 넘겼어.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스냅드래곤 칩,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퀄컴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 칩 있잖아요. 그렇게 타사 부품 같은 걸 짠 등장시켰어. 심지어 자사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애플 IR 왔는데 타사 칩을 저기다 왜 놨지?
궁금해할 때쯤 스티브 잡스가 탁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임팩트 있는. 그래서 이미지나 어떤 그 메시징을 딱 담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궁금한 걸 내가 해결해 주듯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그런 스킬을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좋다. 근데 이것도 약간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서양에서는 솔직히 약간 그 어떤 상하 관계나 뭐 갑을 관계 이런 게 별로 안 통하고, 거기는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되고, 앉아있는 우리는 좋은 정보만 받으면 돼요. 근데 아직도 약간 동양 문화권, 뭐 한중일, 뭐 대만까지 어떤 한국식 기업 문화나 어떤 이 투자업계 문화는 조금 금기시해야 될 게, 창업자가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건방지게 막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가 뭐 여기 아니어도요 투자하겠다는 데가 줄을 서가지고 지금 교통 정리를 하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창업자가 자신감 있어가지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약간 홈쇼핑 스타일로 지금 투자 안 하시면 나중에 3년 뒤에 상장할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확신과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허무맹랑한 약간 뻥을 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건방진 자세를 취한다든지. 근데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창업자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몰입해서 또 실패와 성공을 막 거듭하다가 마침내 짠 그 개발시킨 기술이나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과 자부심, 그리고 심하면 집착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약간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것까지 이 세상에 나와야 되나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거 곧 미국 나사에서 연락 옵니다. 이거 우주 왕복선에 탑재돼야 돼. 혹은 이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날 기다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확신 그리고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도한 어떤 네, 과장이나 망상 이런 거는 해가 됩니다. 서양과 동양의 마인드는 다르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어디가 더 우월하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인 거예요. 아직도 저희 시골 충청도 가면은, 아이고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하고 갑자기 방바닥에 털썩 앉으세요. 절하라는 거거든요. 바로 절. 그러면 이제 그때 어이구 그래 왔는가 이렇게. 응? 두 번째, 약간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 심사역들이 이런 창업자나 투자자들, 혹은 상장사 CEO가 됐던 비상장사의 CEO가 됐던, 투자를 받으러 가서 피칭을 할 때 투자 담당자들, 심사역들은 조금 네거티브 정서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타트업의 경우는 성공 확률이 3%,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대상의 경우는 투자 성공률이 뭐 10%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던 사람들, 수많이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중에 90%는 다 허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네거티브 정서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 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장점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약간 이제 벗겨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약간 디테일을 발휘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진입장벽,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투자심사역이, 아 근데 말이죠, 우리도 이런 PT 자료 많이 봤는데 저번에 어떤 회사에서 들고 왔는데 이거랑 비슷하던데요? 아, 이걸로 가지고 얼굴 시뻘게 해주고, 아 뭐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아 죄송하지만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적어놨다가 다음 PT 할 때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종업계에 비슷한 기술이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모 회사의 기술 같은 경우 봤을 때 저희하고 컨셉 자체가 다르고요, 호환될 수 있는 분야도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차별점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손정희 회장이 마윈을 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비전과 이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과연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했잖아요. 이 투자자들 또 심사역들은 그 피칭하는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사실 듣지는 않습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상당한 좀 의심과 네거티브 정서를 가지고 봐요. 근데 이랬을 때 한 방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설득하겠다, 의욕이 앞선 그 자세보다는, 제가 잘 쓰는 스킬은 이제 딱 회의실 같은 데서 피칭을 하면 딱 보면 벌써 이제 자리가 보통 정중앙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보통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에 있는 투자 심사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좀 적은 분들이고, 보통 저 앞에 나하고 제일 먼 쪽에 중앙, 그리고 그 사이드로 이제 직급이 높은 순서대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는 둥글죠. 사람들은 둥근 모양에 대해서 태생적인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높은 사람을 보면서 지구는 둥글죠, 같이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다음에 높은 분한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둥근 모양에 대해서 태생적인 호감을 갖게 됐다는 것도, 그쵸? 네모나거나 세모난 것보다 좋잖아요, 그쵸? 끄덕끄덕. 그러니까 호응을 유도해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분들도 거의 뭐 터미네이터급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몇 번 하면 그분들도 한두 번 혹은 이렇게 좀 호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이 앉은 직급은 낮지만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도 투자 심사 단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분들까지 다 호응이 되면 나중에는 제가 뭐만 얘기해도 다 이 분위기가 회의실에 형성된다면 그 피칭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다음날 손정 회장처럼 계좌번호 좀 알려줘, 법인 계좌 200억 쏠게 뭐 이런. 그리고 몇백 명이 모여있는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 세미나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몇 명을 먼저 공략을 해요. 일단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에 저 멀리 앉은 분, 자, 좀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저기 맨 뒤에 바바리 입고 앉아 계신 주윤발 닮은 신사분, 제 얘기 거기까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혹은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한두 명을 이제 지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낙관론을 편다는 거는 오히려 좀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시각을 받을 수도 있죠. 한 명 지목해서 있죠, 끄덕끄덕. 그분이 이렇게 그번 한 3번 공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어떤 대책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원론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한 명 또 찍어서 필요하죠. 자본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죠. 끄덕끄덕. 그럼 그분이 이렇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피칭을 할 때 장소의 크고 작음, 참석자의 많고 적음에 떠나서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개개인이 모여서 한 집단과 청중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한두 명의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될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규모 세미나에서 손 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료 출처가 어디죠? 이런 분들 거의 없고요. 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피칭에서 보통 이제 회의실에 뭐 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네거티브 정토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잘 적어 두었다가 다음 피칭할 때 미리 네거티브를 누르는 어떤 그런 스킬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망한 피칭이 질문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다가 자, 이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짝짝짝 높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어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망한 피칭. 중간에 이게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나오면 좋은 피칭이에요. 또 그런 피칭이 많아져야 내가 나 혼자 떠드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기 힘들고 그거는 제대로 된 피칭이 아니죠. 사람들이 어떤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시비성의 어떤 질문이 많이 나와야 제가 또 그걸 통해서 계속 자료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른 피칭 자리에서 또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 또 부정적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열심히 만듭니다. 물론 요즘은 메시징이나 어떤 이미지 위주로 간결화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역시도
뭘 남기고 뭘 버릴까에 대한 고민이 어마하게 크죠. 자료가 간단하다고 해서 이걸 만드는 사람의 고민도 적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축약과 어떤 함축의 자료가 나오려면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예 나는 그냥 중간 정도, 그렇다고 막 빽빽하게 막 보기도 지겨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뭐 서술해 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내가 거기에 기초해서 그냥 FM으로 교과서적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물론 내가 피칭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자료를 다시 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다시 볼 자료는 이미 그 피칭 자리에서 어느 정도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보지, 피칭이 망하면 이 자료도 그냥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자료를 자기가 그대로 읽는 거. 자, 오늘은 여러 투자 심사역 분들 모시고 저희 회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무슨 기술은 전 세계 200 몇십 개국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무슨 기술을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무슨 헬렌 켈러라서 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러 왔냐고, 그걸 왜 읽어주냐고. 그러면 이제 보통 까칠한 분들이, 아, 이거 자료 있는 건 됐고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읽어볼 테니까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세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심장 소리가 들리고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신사임당 라이브에서 가끔 보여줬던 것처럼 갑자기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료를 그대로 읽는 건 하지 말아라. 요약본 한 장 정도를 들고 스크립트나 순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무슨 대본을 보고 읽는 그런 뭐 뮤지컬 아, 그것도 노래하면 큰일 나겠다. 약간 창업자가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가 약간 이게 좀 가버렸나 보다. 이게 무슨 웅변대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창업자가 빠져들기 쉬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저 사람이 약간 허무맹랑하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졌네? 약간 망상에 빠져있네? 이렇게 비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기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잡기 힘든 두 가지를 최고의 가치로 보거든요. 제 아무리 뛰어난 거여도 상품성, 시장성, 대중성이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거 매출 나오기 힘들고요. 아무리 대중적이고 좋은 것도 이게 완전 레드오션에 뛰어들게 되면 그것도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독특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이제 너무 혼자 빠져드는 사람을 투자자들은 이제 반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양방향이 돼야 돼요. 난 이걸 읽고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약간 이제 어떤 위치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쵸? 호응을 유도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절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겠다 좀 얘기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얘기에 이렇게 해줬던 거기 어떤 높은 분이 갑자기 하고 막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좀 넘어가야 되겠다. 너무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상대방한테 주입하면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스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얘기, 이런 막, 물론 사람이 누구를 칭찬할 때보다 누구 욕을 하면서 험담을 하면서 더 어떤 라포 형성되기가 좋죠.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그 나쁜 놈이죠. 그럼 맞아, 너도 그렇구나. 근데 피칭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네거티브의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 내 네거티브와 상대방의 네거티브가 만나면 완전히 이게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이분들은 이런 피칭을 하루에도 몇 개씩 보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봐왔고 앞으로도 볼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나중에 명함 정리하다 내 명함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삐딱했다? 혹은 약간 네거티브였다, 이런 게 각인되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걸 상대방한테 강요하거나 아니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솔직히 위험하다. 이제 제가 맨날 인싸 강박증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장애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맞고, 야, 우리 잘 통하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쫙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러면서 저는 역시 난 인싸야, 나는 그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라포를 형성하고 동질감을 유발해내는 그런 인싸 기질이 있구나. 이게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리스크도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킬러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이거 이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와 진짜 맞아 이럴 수 있지만 이거 그렇지 않아요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막 프리젠테이션과 피칭도 마찬가지. 적절한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아예 발표 불안이나 대인 기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남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회피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거울을 보면서 말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초창기에 뭐 울렁증도 심하고, 왜냐면 나는 뭐 방송 아카데미 다닌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생방송 뉴스에 나와서 내가 외신을 전하는 그런 걸 해볼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카메라를 혹은 이 대중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한 건 거울 보고 말하기.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거울 안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남이 봤을 때도 특별히 이상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내 눈에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한 번씩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전문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저한테 찾아온 분들처럼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알바 체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자들과 어떤 창업자들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컨설팅 서비스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저를 믿고 또 저한테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딜소싱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한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피칭을 보여주면 저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제 가치를 깎아먹는 거라, 그럼 제가 당연히 그 창업자든 스타트업 어떤 CEO든 같이 만나서 미리 프리젠테이션 연습, 피칭 연습, 그다음에 자료도 봐주고 이런 거 뺍시다, 이런 거는 더 해봅시다, 이렇게 개인 지도도 또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망한 이후에 다 보셨지만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스타트업의 투자 컨설팅 이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신사임당하고 저 둘 다 발표 불안, 그 다음에 주문 전화를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어린 시절 보냈지만 지금 주로 이렇게 남한테 얼굴 비치는 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게, 신사임당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또 뭐냐면은 보통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분들 보면 뭐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이걸 우리 못하겠어요. 지금 했다고요? 어떻게 뭐 편집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유튜브를 또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해야 되나, 막 또 리셋할 위기가 몇 번 중간에 왔었고 했는데, 그런데도 절박한 상황인데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스타트업이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프리젠테이션, 피칭 이런 스킬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 답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지도, 개별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요. 차차 제가 할 일 중에서 투두 리스트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대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다 구경 좀 더 하고 갈게요. 고맙습니다.